최근 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 바로 이 방침 때문인데 이 정부안은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여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그렇게 강하게보다 부드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네. 주장하고 있는 김한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네. 금요일날 주식 많이 떨어졌고 어제 또 장이도 어제 또 뭐 좋진 않았고 이 결국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거냐 아니냐 의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영향은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금요일날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대부분 1~2%가 빠졌어요. 예. 미국 금리 영향이 좀 있었는데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뭐 주식 투자자들의 실망 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예. 사실 주식 시장에는 뭐 거시경제 요건이나 뭐 관세 협상 그렇죠. 환율 이런 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맞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시경제 요인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 정부가 그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펴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라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표현으로 부드럽게 요 대주주 네. 저 기준 완화 네. 여기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게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게 예.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뭐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 잘 얘기 안 하는데 예. 소위 참전을 하게 된 건데 방향성이요. 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이라는 어떤 조세 정의 예.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뭐 주식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이동하고 예. 그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선을 취할 거냐.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고 예.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그다음 주식 투자자가 과연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인가. 예. 저는 다르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들 그다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다 하는 건데 예. 이게 약간 대결적인 구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조세 정의도 중요한데 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시점에 예.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예. 일단 정청래 의원님께서 대표께서 예.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자제하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 그리고 저는 뭐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뭐 특정 의원들 간의 대결로 보이거나 특정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공격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뭔가 좀 더 우클릭, 중도 확장,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진보의 가치에 매몰되기보다 뭔가 약간 우클릭, 중도 확장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좀 깔려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부드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 부드러운 생각이. 예. 그러니까 기존적인 가치도 다 의미 예, 있어요. 있죠. 당연히 예. 조세 정의도 중요한 그럼요. 거고 예. 세수 확보도 중요한데 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께서 직접 예. 주가지수 5천을 얘기하셨고 맞아요. 본인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약간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예. 싶은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특정 고액 자산가들만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증세 이런 거 아니고 뭐 저 전 정부 때 있었던 부자 감세를 회복. 그러니까 조세 정상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건데요. 네. 기재부는 세수 부분만 보겠죠. 세수 확대를 해야 되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했죠. 이미 무슨 말이냐면 주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주식 시장을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때까지는 미루자라고 이미 큰 논의 끝에 금투세 부분은 시행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연상선상에서 생각을 해야지 일반 주식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대주주라도 과세를 하고 그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 늘려가자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이제 50억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목표는 한 3억 정도까지로 알고 있어요. 3억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단순히 지금 50억에서 10억으로 넘기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정책 자체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 주식 시장은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익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투자 금액도 늘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 수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재부는 세금에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정책 고려를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정치인들의 생각이고 이건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으로 좀 넓게 볼 필요는 있다. 나무보다 숲을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 양도소득세 여기에 가려 있는데 증권거래세 좀 세율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된 최고세율 요것도 기재부 안보다는 안대로 가면 안 된다.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네요. 같은 맥락이라면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매년 이제 연말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이런 예측을 하거든요. 계속 그것도 바꾸는데 최근에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전망치를 낮췄어요. 상당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뭐 리서처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가들의 전망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아쉬움이 있어요. 분명히. 나름 되게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배당을 높여갖고 이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결국은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복잡해요. 요번에 나온 안이. 그다음에 요건도 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세율도 좀 생각보다 높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세금을 낮췄으니까 그거에 대해 득점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볼 때 세입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는 별로 없게 지금 짜여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원래 이 세금 자체가 발표는 8월 초쯤에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 달에 소위 부수법안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거는 시행령 조항이긴 한데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 12월까지 시간이 있고 또 야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신임 한정혜 정책위 의장에게 A안과 B안을 보고해달라. 그러면 원안 고수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되는 거 요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이거 좀 당내 기류로 봤을 때 어떻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내용이 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당에서 큰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12월 달에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괜히 이제 당내 갈등처럼 보이지 말고 당내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게 이제 대표님의 취지신 것 같아서 저도 공감하고 분명히 대표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30억 이렇게 10억에서 50억
중간에 한 30억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시안인가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당의 주식 시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주식 시장을 정상화시킨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우리가 디스카운트 돼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 예. 하나가 아니에요.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때마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예. 이번에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주가지수 5천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예.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보일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민주당을 바라볼 때 민주당은 이 코스피 5천 시대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렇죠. 증권 시장 활성화에 친화적이구나. 네. 이런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에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 이제 뭐 노란봉투법, 네. 상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 정경련이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를 네.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야 이거 반기업적인 네. 거고 너무 기업을 옥죄는 거 아니냐. 관세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흐름들. 실제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어떤 희망을 담은 주장일 것 같은데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보면 네. 지난 정부에서 세제를 바꿔갖고 1년에 60조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700조인데 어마어마하게 세수의 부족을 초래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고 예. 대상 기업이 한 200개 기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들이나 기업들에서는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하고 어떤 지배주주의 문제는 조금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예. 낮춰진 이유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있고 또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전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은 좋아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가 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상 배임죄를 예, 없애는 법안을 저희 당에서 냈거든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건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예. 뭔가 그냥 비판만 하지 마시고 법안을 내 갖고 좀 경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 네. 나 체포영장 집행이 이렇게 네. 힘들 거라고는. 어쨌든 이 속원 논란이 있어요. 저 특검 측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 조금 시각은 다른 것 같고 이 전반적인 공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변호사시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도 변호사님이니까 이 구치소보다 특검이 더 시원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예. 100% 공감하고 그냥 법 앞에 평등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지난 체포영장 발부 전까지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강제 구인 안 했잖아요. 예. 체포영장도 이래 집행을 안 했잖아요. 나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인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 예우를 했으면 오늘부터는 다음 집행할 때부터는 그냥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을까. 저기에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구속된 분들 중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법 앞에 평등이란 기준으로 보면 해야 될 수 있는 조치는 명확하지 않나. 강제 구인은 해야죠. 예. 네. 아니 근데 의원님 지금 궁금한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출정 가는 거를 네. 싫어하지 않잖아요. 또 시원하고 그렇죠. 또 식사도도 훨씬 네. 낫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출정 가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서 올라가면은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맞습니다. 위험도 없고 그럼 그냥 갈만도 한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본인은 이제 건강상 이유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구치소에서도 그렇게 어려워하지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변호인 접견이나 장소 변경 접견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 변호인 접견도 특별하게 조사실에서 널찍한 곳에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별로 안 어려우신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셔서 뭐 발언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조사에 불응하는 식으로 결국은 어떤 지지자들을 계속 모으고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예. 더더욱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인권 침해 논란을 불어일으키기 위한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를 고려하고 굳이 속옷만 입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인권 침해 논란은 그 뒤에 어떻게 당시의 상황을 전달했느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예. 아니 공무원들의 특검이나 법무부 장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은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공무원 국민들은 왜 집행 못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인권 침해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최근에 대통령을 상대로 그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갖고 승소한 게 있어요. 맞아요. 잘못하다가는 수많은 원고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 윤 측의 변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예. 대통령에게 재산을 지키라고 조언을 좀 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저 일단 변호사시니까 네. 물리력 행사에도 법적 문제는 없는 거죠? 없죠. 영장 집행을 하는데 강제 수사잖아요. 예. 물리력이 없으면 강제 수사가 아니죠. 어허.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은 겉옷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예. 순순히 걸어 나오시면 되고 굳이 힘들면 휠체어나 뭐 침대에 태워드릴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담요에 돌돌 마는 이런 상황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데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 수사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다. 여기가 진짜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여기가 혐의가 훨씬 더 많죠. 예. 되게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고 특검법에 명시된 것만 16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예. 홍준표 전 시장님이 그런 거는 감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의원님 네. 좋은 데 가세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아니, 하마평이 좀 있으시던데요. 여가부 장관 하마평이 있는데 예. 제가 초선 때부터 여가위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선 때도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그거는 그냥 성평등이나 뭐 가족 청소년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더 많은 분들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당에서나 국민들께서 여성 장관이 지금 너무 적어서 예. 여성 더 훌륭한 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